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 그리고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말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교묘한 속임수가 어떻게 발각되고 그 끝이 얼마나 참담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여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항상 환한 미소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죠.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달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수진이는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해서 해줬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김씨 부인은 정말 복받았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 게 아닌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허리를 다쳤을 때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정말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하루 종일 곁에 있으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파스도 붙여주고 밥도 침대까지 가져다 줬어요. 그때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나 싶다고 아들에게 말하기도 했죠. 수진이의 미소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언제나 밝고 따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네, 어머니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절대 대들거나 짜증내는 법이 없었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데 수진이는 정말 전통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들도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엄마를 이렇게 잘 모시는 걸 보니까 나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수진이도 행복해 보이고 정말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완벽한 미소가 너무 완벽했던 게 문제였나 봅니다. 진짜 감정이라기보다는 연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정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 수진이는 처음부터 속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그 가면을 쓰고 완벽한 연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수진이가 집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만약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요. 그때 정말 감동했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수지나 통장은 안방 서랍에 있고 집 등기부등본이나 보험 서류들은 거실 책장에 있단다.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 후로 수진이는 종종 건강을 걱정한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혈압약 드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돼요. 혹시 더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수진이가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가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만약에 정말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이나 땅 같은 건 언제든지 팔 수 있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처음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소름 끼쳐요. 수진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걱정돼요. 그때는 수진이의 이런 제안이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하지만 아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중요한 서류들은 그냥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엄마 것은 엄마가 직접 하시는 게. 그때 수진이가 살짝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으면서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죠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는 계속 집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걱정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다른 투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는 며느리가 경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도우려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수진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작은 관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체계적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리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서 나중에 큰 사기를 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그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시네요. 깜짝 놀랐죠. 수진아, 언제부터 아팠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며느리가 아픈데 몰랐다니. 그 후로 수진이는 점점 더 심각한 증상을 호소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네요. 혹시 위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위암이라니. 그날 밤 잠도 못 잤습니다. 수진아, 치료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라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좋은 며느리가 아프다니. 수진이는 계속해서 병원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보험이 있긴 하지만 자기 부담금도 만만치 않고. 바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더 들 거고요. 3천만 원이라니. 큰 돈이지만 며느리 생명이 걸린 일인데 뭘 아끼겠어요.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어요. 수진이에게 수진아, 이거 가져가서 치료 잘 받아라고 하면서 돈을 줬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가 병원에 간다고 하는 날에 우연히 집 근처에서 수진이를 봤는데
병원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는 병원 갔다가 잠깐 쇼핑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픈 와중에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 오늘 항암 치료받고 왔어요.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는데 얼굴이 전혀 지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화색이 좋아 보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보통 많이 지치고 얼굴도 창백해진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수진이가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니,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어머니, 영양제도 사야 하고 특별한 음식도 먹어야 한대요.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돈을 달라고 했죠. 그때도 모두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해줬어요. 의심이 시작된 건 동네 아주머니의 말 때문이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박 아주머니가 김 씨 부인, 며느리가 요즘 백화점에서 자주 보이던데 병원 치료받는다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간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건가? 그날 저녁 수진이가 어머니, 오늘도 병원에서 하루 종일 검사받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어쩐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얼굴도 지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화장품을 쓴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수진아,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니? 라고 물어봤더니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큰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아니, 삼성병원에서요. 대답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전에는 분명히 다른 병원 이름을 말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응, 돈은 잘 받았어. 시어머니가 정말 잘 속아 넘어가네. 조금만 더 기다려 집까지 빼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귀를 기울였는데 분명히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혹시 다른 사람과 전화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수진이에 대한 믿음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수진이가 또 어머니, 치료비가 추가로 더 필요해요. 이번엔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라니. 이미 3천만 원도 준 상황에서 또 5천만 원이라니. 아무리 치료비라고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동안 준 돈으로는 부족하니?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병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말끝이 흐릿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아픈데 내가 의심한다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수진이 방을 청소하다가였어요. 수진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빨래를 정리해 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닫고 나왔을 텐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서랍 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서랍 안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명품 쇼핑백 영수증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향수, 에르메스 스카프.
제가 준 돈으로 이런 걸 산 거였어요. 치료비라면서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산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가짜 진단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만든 가짜 서류들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위암 진단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병원 도장도 이상하고 의사 이름도 실제로는 없는 이름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인쇄된 종이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완전 호구네.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집 등기부등본도 슬슬 빼돌려야겠어.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이미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몰래 빼돌려서 복사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인감도 몰래 찍어서 위조한 서류들도 있었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저를 속여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미소도 정성스러운 음식도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도 모두 가짜였던 거죠.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바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수진이한테 직접 따지지는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해뒀어요. 아들에게 먼저 상의해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모든 걸 말해줬어요. 처음에 아들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를 그렇게 잘 모시는데. 하지만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아들도 충격을 받더라고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정말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니 아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 부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건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수진이가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막아야 해요. 아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밝혀내자는 거였죠. 마침 그 다음 주가 추석이었어요. 아들의 형님 가족들도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었죠. 아들은 형님에게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형님도 믿지 못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하더라고요. 이런 악질이 다 있나?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수진이를 불러 세웠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네, 여보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죠.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엄마한테서 받은 치료비로 뭘 샀는지 알고 있어.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곧 무슨 말이에요? 치료비는 병원에. 라고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명품 영수증들과 가짜 진단서들을 꺼내놨어요. 이것도 치료비야? 루이비통 가방이 치료에 필요해. 이 가짜 진단서는 뭐고?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건 뭐지? 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야. 시어머니 완전 호구라고 한 거 기억나?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까지도 웃고 있던 수진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털어놨어요.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하지만 그 사과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일 뿐이었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형님이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사기꾼을 집안에 들인 거야? 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다니. 형수님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혀를 찼어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이용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거죠. 수진이는 더 이상 그 완벽한 미소를 지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후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수진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여왔다는 거였어요. 친정 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왔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 속여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들이 더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수진이가 결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여서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저를 부러워했던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김씨 부인 정말 고생 많았네. 그런 며느리한테 속아서. 부러움이 동정으로 바뀌는 게 정말 서글펐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짐을 싸면서도 끝까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 마음은 진짜였어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엄마,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엄마를 이렇게 속인 사람을 어떻게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의 마음도 정말 아팠을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날, 저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어요. 그 완벽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짐을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나가면서도 어머니, 제가 받은 돈은 정말 치료비로 쓴 것도 있어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라고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섬뜩했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저희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았던 모든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거짓으로 판명된 거죠. 그 완벽했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게 연기였고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죠. 동네에서는 한동안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김씨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여서 수천만 원을 가져갔다더라.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게. 수진이가 떠난 후 정말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자꾸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판단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위로해줬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완벽한 며느리였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일 줄 몰랐어요. 몇 달 후에 수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동네에서 또 비슷한 사기를 치다가 결국 경찰서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를 속여서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상습범이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속고만 있었다면 수진이는 정말로 저희 집까지 빼앗아 갔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나마 일찍 발견해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신뢰를 잃은 거였어요. 그 후로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됐어요. 누가 친절하게 대해줘도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됐어요. 아마도 저 때문에 자기들도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 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며느리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어요. 법정에서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도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정말 병이 있어서 그랬어요.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수진이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수진이는 억울해요. 저는 정말 아픈 사람이에요라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거짓말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은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아무리 완벽한 연기를 해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수진이는 처음에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걸 잃게 됐어요. 만약 적당히 만족했다면 더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 과해서 결국 자신을 망친 거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자주 찾아와 주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아들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충격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해도 엄마 어떻게 또 사람을 믿어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아무리 친절하고 착해 보여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부터 해보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직감을 믿겠다고. 사실 중간중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 보세요. 진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완벽해 보인다면 그건 연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믿되 의심도 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은 아무리 정교해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수진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과 가짜로 좋은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겠다고. 여러분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웃음 뒤에 숨은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힘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만큼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화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구체적인 인물 정보는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